파크시스템스는 원자 현미경을 개발하고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원자 현미경이란 수천 배의 배율을 가진 광학 현미경, 최고 수십만 배의 배율을 가진 전자 현미경에 비해 최고 수천만 배의 배율을 가지고 있는 현미경입니다. 시각을 극대화한 게 광학 전자 현미경이라면 원자 현미경은 탐침을 이용해 촉각을 극대화해 실제로 탐침 표면을 훑으면서 나오는 그런 반응 표면의 3차원 구조물의 표면을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리적 반응 등을 나노미터 세계에서의 모든 물리적 현상을 볼 수 있는 현미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직 방향의 분해능이 좋기 때문에 원자지름의 수십 분의 1까지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원자 현미경은 대기 중이나 액체 속에서도 작동이 가능해서 현재 원자 현미경이 제공하는 정보는 3차원 구조 정보 그리고 피지컬 프로퍼티라고 하는 기본적인 물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계측 공정에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파크시스템스는 이 원천 기술, 다양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단 완전 비접촉 모드라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캔틸레버라고 불리는 작은 막대기 끝에 미세한 탐침이 미세한 진폭을 통해 시료를 원자 단위로 측정하는 원리인데요. 이 기술을 가진 원자 현미경은 반도체 계측 장비로 활용이 되고 있어서 반도체 표면과 거칠기, 깊이와 높이 등을 3차원 이미지로 측정하되 탐침으로 직접 표면을 접촉해서 이미지화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3차원 구조체의 정량적 측정이 가능한 스캐너 분리, 기울임, 그리고 사용자의 숙련도와 상관없이 일관된 측정이 가능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핵심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크시스템스는 해외 기업이 장악한 기술과 장비를 국산화하는 차원을 넘어서 원천 기술을 토대로 이 원자 현미경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 계측 공정에 원자 현미경이 도입된 것은 얼마 되지 않고 있는데요. 처음엔 필수제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이제 필수제로 거의 곽강을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파크시스템스 제품을 설명해드리면 연구용, 산업용, 바이오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중 산업용 장비는 생산 공정용 장비와 분석용 장비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주력 제품은 NX 웨이퍼라는 제품인데요. 반도체 생산 공정의 모니터링 장비로 웨이퍼 생산 공정에 사용되고 있고 웨이퍼상 나노 단위의 결함을 자동 검출, 분석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주로 전공정 영역에 사용되는데 최근 후공정 영역에서 실리콘 관통 전극,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에 신기술이 적용돼 이게 후공정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EUV 마스크 결함 측정 및 제거 후 검증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공하는 NX 마스크를 출시했습니다. 이 장비는 EUV 공정에서 생산 원가 절감 및 디바이스 수율을 높일 수 있는 장비로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공정의 포토마스크에 발생하는 나노미터 크기의 결함 측정 및 제거 후 검증까지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X-IR이라는 장비를 새로 출시했는데 웨이퍼의 기계적, 지형적 데이터뿐 아니라 화학적 특성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용도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일단 파크시스템스는 반도체 노광 공정에 쓰이는 산업용 원자 현미경 시장에서 60%가량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인가요? 전 세계 점유율이? 수출이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1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계에서는 미국 브루코라는 기업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회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와 바이오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이 원자 현미경의 시장이 좀 넓어지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수요를 끌어올리는 계측 장비와 적용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성장성이 더 뚜렷하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회사도 영업이익률이 거의 30% 가까이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정기영님의 프로텍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프로텍은 기억하실 건 디스펜서 장비라는 거 하고요.
디스펜서. 레이저 리플로우 장비 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고 그 HBM 관련돼서 프로텍은 그 반도체 후공정과 관련된 장비를 만드는 회사다. 이렇게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 후공정 장비요. 네네 쭉 내려가셔서 네. 이제 주요 제품 및 서비스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요 두 가지만 아시면 돼요. 네네. 디스펜서 장비를 한번 볼게요. 이 회사가 유명한 거는 원래는 이제 이 디스펜서 장비 때문이고요. 디스펜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일정하게 뭘 뿌려준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쭉 뿌려주는. 네. 예, 그래서 예,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예, 뭐든 간에 디스펜서는 반도체 후공정에서 다이화된 칩에 노즐로 레진 등 접착제 같은 걸 뿌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솔더볼 사이 빈 공간에 이거를 뭐 더 신호가 잘 전달되기도 하고 뭐 이런 뭐 불량을 없애기도 하기 위해서 접착 개념으로 이렇게 분사해 주는. 그다음에 당연히 이게 되니까 LED 패키징 과정에도 쓸 수 있겠죠. LED의 형광체 같은 걸 이렇게 도포하는데 또 그것도 뿌려주는 거니까. 예. 그다음에 모바일 부분에서는 카메라 모듈 조립 공정 같은 데서도 사용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디스펜서 장비 시장은 거의 독과점 구조인데 1위가 미국 노드슨이고 2위가 일본 무사시인데 3위가 프로텍이고요. 전체 비중 중에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디스펜서 장비 매출 자체의 비중은 반도체용이 한 46%, 스마트폰용이 33%, 기타가 한 21% 정도 되고요. 21년하고 22년에 매출 성장세가 컸는데 이게 반도체 고객사용 디스펜서 및 각종 장비 부품에 기인을 하고 있고 요게 이 회사에서 원래 잘했던 건데 작년 6월부터 해서 주가가 한번 많이 떴어요. 요거는 세 번째 요 레이저 리플로우 장비랑 관련이 있습니다. 레이저 리플로우 장비 언제 한번 보시면 동사의 포트폴리오 중에서 판매 단가가 가장 높은 설비로 23년 주가 상승의 원인이 되는 거고 요게 본딩이랑 관련된 장비들이에요. 그러니까 붙이는. 네. 예. 그래서 반도체 후공정 중에 기판 위에 레이저를 조사해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로 솔더볼을 기판에 접합시키는 장비예요. 요거를 잘하는 데가 요게 이제 크게 네 가지 정도로 구분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건 매스 리플로우 장비, 그다음에 TC 본딩 장비. 그다음에 요 레이저 리플로우 장비예요. 그래서 네. TC 본딩을 제일 잘하는 데가 국내에 있죠? 한미반도체예요. 네네. 네.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메스 장비 같은 경우는 그냥 열로 오븐처럼 이렇게 구워서 접착시키는 개념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TC 본딩은 열하고 압력을 줘서 접착시키는 거. 레이저 리플로우는 그렇게 했더니 요즘에는 반도체 크기도 막 커지고 되게 이렇게 직접으로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열로 하면 휘임 현상이 생긴다 그래. 이렇게 틀어져서 이게 아구가 안 맞게 되는. 그다음에 시간도 되게 장시간 걸릴 수밖에 없는데 요 레이저 리플로우 장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곳에만 레이저를 조사해서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휘임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 시간도 2, 3초나 1, 2초 간격으로 되게 짧게 끝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조사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레이저를 쏜다고요. 쏜다는 의미죠? 네. 아, 레이저를 쏴야 그걸 녹이니까 녹여서 붙여줄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쭉 보시면 TC 본딩은 한미 반도체가 생산하고 있고 레이저 리플로우는 레이저셀과 프로텍. 해외 타 기업은 아직 연구 단계 수준이래요. 근데 레이저셀 같은 경우는 아까 이동훈님이라도 그 얘기를 했는데 TSMC의 장비를 판매를 했지만 퀄리티 이슈 때문에 추가 납품이 지금 없는 상태고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프로텍만 남은 거죠. 기존 레이저 리플로우 장비 매출이 100억 정도고 리플로우 전체 오븐 시장은 3천억 정도로 추산돼서 30% 점유율만 가져도 약 매출이 1,000억 정도 생길 수 있는 상태다라고 하고 그 외의 사업으로 자회사 사업들이 있는데 이건 뭐 뉴매틱 사업이라 그래서 그 자동화 공합 부품 제조하는 또 산업을 갖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그 오버행 이슈가 있어요. 이 회사가. 그래서 요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고의성 여부 그 대주주 거래 내용 누락과 관련돼서 정지가 됐던 부분이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도 뭐 뉴스가 나왔는데 다 그 기판 하부에서 레이저로 칩을 부착한다. 그래서 본딩과 관련된 기사들이 나오면서 이게 HBM처럼 이렇게 칩이 용량이 커지고 뭐 대형화되고 그다음에 이럴 때 아까 말한 불량품이 안 나오고 불량품이 생기면 칩 전체를 다 갈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나머지 자료도 여러분들 한번 추가적으로 네, 보시면 그 영상 3개 보시면 되게 자세한 내용을 조금 파악하실 수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보고 조금 이런 게 뭐 본딩이고 디스펜싱이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었거든요. 제가 투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투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텍이 근소한 차이로 올라갔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타크 시스템즈 설명해주신 아리소님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